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 키트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회사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열풍이 싹 지나간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랩지노믹스라는 회사, 2025년 현재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2002년에 시작해서 유전자 분석, 또 분자 진단, 이 한 분야를 쭉 파온 기업이죠. 코로나 때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PCR 검사, 그거 말고도 암 진단이나 태아 기형아 검사에 쓰이는 NGS, 그러니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 뱅크 샐러드 같은 앱 통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팬데믹 이후에 체질을 좀 개선하려고 미국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이 과감한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자세히 봐야겠죠. 맞아요. 2021년에는 매출이 2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잖아요. 정말 대단했는데 근데 불과 3년 뒤인 2024년에 보니까 185억 원 영업손실이라니 변화가 정말 극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PCR 수요가 줄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영향이 가장 크긴 합니다. 코로나 관련 매출은 거의 90% 이상 급감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있죠. 바로 미국 사업의 성장세입니다. 현재 연구소들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 미국 CLI 랩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받은 연구소거든요. 이 사업 매출이 2024년에만 248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35% 넘게 성장한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다. 이거는 역시 초기 투자 부담이 크다.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미국의 QDX, IMD 같은 랩들을 인수하고 또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현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게 상당합니다. 게다가 매출액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약 68억 원을 연구개발 R&D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정비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좀 누르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시장 공략할 때 LDT, 그러니까 실험실 자체 개발 테스트 방식을 쓰는데 이게 FDA 승인 없이 서비스를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위험도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이죠. LDT 방식이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 건 역시 그 NGS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캔서 스캔, 암 진단이라든지 멈가드, 산전 검사 같은 이런 것들의 잠재력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PCR 검사는 대량으로 빨리 하는 거였다면 NGS는 좀 더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암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또 산정 기형아 검사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이 NGS 서비스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매출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인 DTC 유전자 검사 있잖아요. 이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들이 수익성을 개선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좀 보면요.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 주가가 한 2,300원대, 시가총액은 1,800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3배면 이게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도 시장 평가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평가인가요? 네, 그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시장의 현재 상황, 특히 적자 상태나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업이 아직 확실한 이익을 못 내고 있고 또 시젠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미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NGS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LDT 규제 변화 가능성,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들어보니까 랩지노맥스는 지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접어두고 완전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군요. 미국 시장과 NGS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이륙해서 안정적으로 날기까지는 연료, 그러니까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단계적인 재무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정밀요료와 글로벌 시장인 그 미래 방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관건은 미국 CLIA 랩들이 언제쯤 안정적인 흑자를 내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액체 생검 같은 차세대 기술들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랩지노믹스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